자, 또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리 측량에 대해서 기존의 기사시험에서 기출됐던 문제들, 거리 측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 챕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지 않는 챕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 문제풀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거리 측량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거리와 길이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개념을 보았죠. 그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 측량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건 어떠한 두 점의 가장 짧은 길이, 최단 길이를 의미한다. 라는 거 정리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요. 또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크게 두 가지 방법,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직접과 간접에 대한 방법으로 익힌다고 그랬죠. 직접은 어떤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거리의 값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간단한 보측부터 차륜 측정기, 스타디아, 거리기, 또 스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간접거리 측정 방법들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방법이나 또는 물리적으로 과학이나 어떤 전자파에 대한 파장들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거리를 관측하는 방법이 간접 측정 방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직접 거리 측량의 대표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테이프라고 불리는 줄자가 있었죠. 줄자. 자, 줄자에 대한 종류와 실질적으로 줄자에 사용되는 부속 기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속 기구들에 대한 정의들을 좀 내렸었고, 또 우리 경사된 방향에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강측법, 내려가면서 재는 방법이죠. 또는 오르면서 재는 등측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강측법의 강측법이 등측법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가장 거리 측량에서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던 어떤 정오차들 발생되는 거, 일정한 조건과 요인이 있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 즉 정해져 있는 오차이기 때문에 그 오차량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측정한 관측치에다가 그 오차에 대한 보정량을 보정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7가지에 대한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거리 측량 오차.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 제일 처음에 표준 길이, 그죠? 표준 길이에 대한 보정 값이 있었다. 어떤 우리가 10m짜리, 5m짜리 이런 줄자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줄자가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관측한 값은 그 줄자가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차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한 방법, 그 표준 길이에 대한 보정이고요. 두 번째, 강철 줄자 같은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느름량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재질에 의해서 줄자가 가지고 있는 선 팽창 계수에 의해서 어떤 기온의 상승률을 반영한 줄자에 대한 변형이 발생이 될 거고, 그 온도에 측정 당시 온도에 따라서 그 보정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보정, CT라고 불리는 놈이 있었고, 세 번째는 당기는 힘, 표준 장력보다는 당기는 힘이 셀 경우나 작을 경우에 장력에 따라서 줄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고. 파워라고 그랬으니까 CP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줄자의 또 장력과 연관돼서 힘이 약하면은 줄자가 처지게 되죠. 그 처짐에 대한 보정. CS 새거라고 해서 CS라고 부른다 그랬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장력과 처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짐의 양은 음의 보정이 일어나는 거고, 장력의 경우에는 양의 보정이 거고, 그죠? 둘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장력 P에 대한 함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정량이 0이 될 수 있는 장력 P를 찾으면 처짐과 장력에 의한 보정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걸 상쇄할 수 있는 P를 구하자라고 해서 처짐과 장력에 대한 놈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일정하게 거리를 측정한다는 것은 고도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의
길이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어떤 기준면상의 길이로 보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도 제작을 할 때는 어떤 기준면이 필요하니까요. 그 기준면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하는 민씨 레벨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평균 해면상으로 보정해주는 CH가 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사거리는 수평거리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경사에 대한 보정, inclination 해서 CI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제 좀 풀어봤었고, 과거에 이제 거리 측정 방법이 잘 적용이 되고 있다가 아무래도 줄자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정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직접적으로 거리 값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각을 측정을 한 관측법을 통해서 어떤 기준점이나 미지점에 대한 좌표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거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가 전자파를 이용한 거리 측량 방법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1854년도 개발이 되고 1957년도 그때 한 20세기 들어서 전자나 전파나 광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파 거리 측정에 대한 개념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면서 거리 측량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 측량에 대한 보급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각에 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자파 거리 측정기라고 하는 Electric Distance Measurement 라고 불리는 EDM이라는 장치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그동안 전파 속도 자체를 알고 있는 주파수의 파장을 이용해서요. 그 파장에 어떤 반사파를 맞고 되돌아오는 파장의 위상들을 결정하거나 시간 차이를 결정을 해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EDM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위상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페이지를 딜레이 하는 거, 위상에 대한 지연 방법을 적용하거나 위상에 대한 변이 또는 요즘에는 레이저가 나가면서 관측 장치의 저 앞에 있는 측정 장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되돌아올 때는 또 열려서 받아주고 푹 닫고 이런 식으로 전자파로 에 대한 측정 자체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 디지털 측정법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고 오차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6문제가 있네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수평거리를 동일한 정확도로 관측하여 1000제곱미터의 면적에 대한 면적 산정에 대한 오차가 0.1제곱미터 이내에 들게 하려면 거리 관측의 허용 정확도는 얼마가 되느냐. 처음 보는 문제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우리 일장 점검을 했을 때 어떤 측량에서 정확도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정확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리분의 거리에 수반되는 오차에 대한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막 이랬죠. 그래서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L분의 델타 L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파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부터 개념을 출발을 하고 요 문제 정말 기사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가로변 L이라고 되어 있고요. 면적, 세로변도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 A는 뭐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죠? L의 제곱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즉, A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L의 제곱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자, 미소 면적에 대한 면의를 보고 싶다. 미분을 취하면요. L제곱을 미분을 취하니까 2L분의 DL이 되겠죠. 그죠? 면적에 대한 상대적인 정확도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죠? 면적 A에 대해서, 면적에서 가질 수 있는 상대적인 변이 오차 DA를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위에서 보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L분의, 그죠? DL로서 표현될 수 있겠죠. 여기서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니까요. 밑변에다 L 넣어주고요. 다시 해줄까요? 지우개를 넣어서 슥슥슥슥슥 지울게.
자, A가 뭐였어요? L의 제곱으로 표현되죠? DA는요? 2L 곱하기 DL이 되죠? L 나눠지죠? 따라서 뭐가 나와요? 2 곱하기 L분의 DL이죠. 그죠? 자, 우측 항에서 보이는 요 L분의 DL이 뭘 의미해요? 그죠? 거리의 상대적인 오차죠. 거리 오차에 대한 이 비율. 그죠? 거리에 따른 거리의 상대적인 오차를 의미한 거죠. 즉, 뭐가 돼요? 거리에 따른 상대적인 오차의 2배만큼이 면적의 상대적인 오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죠? 즉,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면적의 정확도는 면적이 가지는 정확도는 거리 정확도 몇 배? 그렇죠. 3배가 된다. 아니,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자주 나옵니다. 풀이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거 자체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객관식 문제로서, 물어보는 문제 문항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최적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최적은 뭐, L이라고 그러면. 단위 길이라 치면은, L의 3승이 되니까 부피는. 그죠? 부피분의 dv는, 그쵸? L분의 dL분의 3배가 되는 거죠. 즉, 거리 정확도의 3배만큼의 위주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지금 면적의 정확도가 면 거리 정확도 2배가 되는데, 면적의 정확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대적으로. 자, 1000m 제곱을 잴 때 오차가 0.1m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가 돼요? 10,000분의 1인 상태죠. 이게 2배가 되기 위한데요. 2배가 되기 위했다. 그럼 거리를 더욱더 더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얼마가 돼요? 답은 1번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두 번째 문제. 고정 전자파 에너지의 속도가 얼마나 돼요? 29712.9km/s이고 변조 주파수가 24.5MHz일 때 광파거리 측량기에 변조된 파장이 몇 메다냐? 그걸 물어보네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파장 람다는 빛의 속도. 뭐, 속도가 굴절 계수를 고려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는 없네요. 그죠? 거기에 대한 프리퀀시에 대한 반비례하는 비율을 가지고 되어 있죠. 즉, 파장은 속도에는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을 알 수 있겠죠. 자, 뭐 계산기로 넣기 하면 되네요. 속도가 얼마예요? 229만 9,712.9 km per sec고요. 자, 주파수가 24.5MHz래요. 24.5MHz. 자, 단위 환산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메가라고 의미하는 거는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6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헤르츠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헤르츠라는 건 단위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S분의 1이죠. 초분의 1입니다. 초분의 1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229만 9,712.9 km/s를 24.5 메가헤르츠니까 10의 6승 곱하기 헤르츠가 얼마예요? S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요는 상쇄되고요. 물어보는 단위가 문제에서는 보기가 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를 다시 미터로 환산하면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되겠죠. 없어지고 나눠지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2.23318m가 나옵니다. 답은 뭐가 돼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세 번째, 전자파 거리 측량기에,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위상차 관측 방법이 아닌 것은 고르세요. 돼 있네요. 위상에 대한, 페이지 딜레이라는 방법. 또 뭐 있었죠? 위상에 대한 변이 방법. 그래서, 페이지 시프트, 어떤 위상 변이에 해당하는 고정자, 스테이터라는 거를 하고, 저 회전자라고 하는 로토로 분류되어 있는 리졸버를 이용해서 텔룰로미터에 사용되는 게 위상 변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진폭을 변조시킨다. 이 파의 폭을 변조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폭을. 이거는 얘기한 적이 없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디지털 측정 법은 요즘에 EDM이나 토탈 스테이션 채용하고 있는 관측 방법 기술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봅시다. 토탈 스테이션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토탈 스테이션에 대한 개념 먼저 알아야 되겠죠? 토탈 스테이션 뭐였어요? 거리를 전자적으로 전자파를 이용해 잴 수 있는 EDM이라는 장치가 개발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트래버스 측량 챕터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측점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을 X축이라고 하고 동서를 Y축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지점 A라는 지점에 대한 좌표가 뭐 1000,500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B라는 측점에 대한 좌표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평면 직각 좌표 계산에서 무엇을 계산하면 되나요? 그죠? 얘 A점의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크기 값하고, 그죠? Y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크기 값만 알면 되겠죠. 그죠? 델타 Y랑 델타 X 값을 구해서 이 값에다가 이것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색을 파란색으로 해서 예로부터 A라는 점에서부터 얘까지 이르는 게 어떤 기준이 되는 곳에서부터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 얘 지점부터 얘까지 거리 값을 알게 된다면 우리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요만큼 이동 거리를 계산하려고 하면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 하면 여기 나오죠. 그죠? 요만큼의 거리는요. L 곱하기 사인 세타만 하면 나오죠. 즉, 모 요소만 구했어요.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거리라는 거와 각이라는 걸 줬죠. 그죠? 즉, 우리가 편안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의 미지점에 대한 좌표를 측정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D지점에 대한 좌표에다가 무엇만 우리가 갖다가 장비 갖다 놓고 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리와 각만 가지고 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EDM이라는 장치를 만들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또 각을 잴 수 있는 데오도라이트라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라이트라는 장치. 근데 한번 잴 때 각도 따로 재고 거리도 따로 재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이 두 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겠어요? 그죠? 거리와 각을 측정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를 들어가 봅시다. 1번. EDM이 갖고 있는 거리 측정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되어 있는 데오도라이트가 갖고 있는 각 측정 당연하게 가능하겠죠? 각과 거리 측정에 의해서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겠죠? 디지털 구적기가 갖고 있는 면적의 측정 기능이 있다. 요게 저 답이게 됩니다. 답이게 되는데 구적기라고 하는 거 특히 디지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적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지도 있죠. 종이로 되어 있는 지도들 지도에 이렇게 뭐 등고선도 있을 거고 도로도 이렇게 있을 거고
가옥이나 면적 이렇게 보이는 도면들이 있겠죠. 이렇게 건물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내가 이 땅의 면적을 재고 싶어요. 이러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구적기 갖다 놓고 이 지도가 가지고 있는 축척이 있을 거예요. 뭐 1대 5만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그 측정 장치에다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긴 바 형태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 십자선으로 눈금들을 보고서 쭉 따라서 그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면적을 재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달아서 쭉 그려주면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여기 디지털 패널기에다가 얘 축척이 얼마입니다 입력을 해놓고 이렇게 쭉 따라서 그리고서 뭐 마우스처럼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나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해주는 기능 자체는 없다. 답은 4번이 된다. 자, 5번째. 다음 중에서 마라톤 코스와 같은 표면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마라톤 코스 얼마나 돼요? 길이가요? 그렇죠. 42.195km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첫 마라톤 경기라는 것 자체가 서울 1988년도 88 올림픽 때 진행이 됐었고요. 그 전에 물론 그 점검을 위해서 아시안 게임도 있었지만 42.19km를 서울에서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차륜 측정기라는 걸 이용했다고 그랬습니다. 바퀴 같은 정해져 있는 바퀴의 둘레 D를 알고 있을 때 이 둘레 D에 카운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카운터 N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되는 곱하기 둘레에다가 카운터 개수를 측정을 해서 전체적 구간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장치다 라고 돼 있었죠. 강철자 마라톤 코스 42.19를 강철자로 재봐라. 힘들겠죠. 말도 안 되고 유리섬유 테이츠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프예요. 오타네요. 유리섬유 똑같은 거죠. 힘들겠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가 답이 될 텐데 뭐가 답입니까? 그죠? 기선에서 검정된 자전거다. 기선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영어로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요. 기선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선인 겁니다. 어느 특정 지점 A가 있고요. 어느 특정 지점 B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까지 최단 길이가 최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수에 아주 정밀한 장치로 반복 관측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리값이 정확하게 뭡니다 라고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기선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자전거나 자동차나 차륜 측정기 같은 것들을 놓고 여기서 A에서 B라는 지점 왔다 갔다 했을 때 마지막 딱 끝나서 자전거가 딱 관측이 돼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딱 얼마 됐을 때 카운터가 얼마 되고 했을 때 이 값이 얼마더라 그런 걸 얘 기선하고 비교를 해 보겠죠. 비교 검정을 통해서 이 검정을 통해서 얘가 공인이 돼 있으면 그 자전거로 달려도 되는 거고요. 요즘엔 어떻게 한다? 자동차 뒤에 측정 장치를 달아가지고 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세 번째 보이는 초장기선 간섭계라고 보이는 건 영어로 VLB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의 약자예요. 페로메트리의 약자다. 초장기선 간섭계라고 불리는 장치는요. 이렇게 전파 망원경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전파 망원경에서 어느 한 대륙과 한 대륙이 있을 때 한 대륙과 대륙의 기선이 얼마가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 퀘사라고 불리는 준성에다가 전파를 쏩니다. 전파를 쏴서 두 기관이 돌아오는 시간의 차이를 계산하고요. 그 시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유출을 해서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측지 관측 장치예요. 우주 측지에 사용되는 관측 장비입니다. 자, 여섯 번째, 평균 고도가 300m인 두 지점 A, B 간의 기선의 길이를 관측하였더니 수평거리가 400.423m이었다면 평균의 수면에 투영한 선분 A, B의 거리는 얼마가 될 거냐? 단 지구의 반경은 6,400km로 간주합시다 라고 돼 있네요. 뭐예요? 평균의 수면상으로의 거리 보정이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보정된 총 거리는 내가 측정한 거리에서 못 빼주면 돼요. 이 번지는 현상이 왜 발생되는지 모르겠네요. 측정한 거리에서, 그죠? 보정식이 있죠. 모분에 보였어요? 지구 공률 반경, 지구 반경에는 반비례하고요. 내가 측정한 높이에는 비례하고 측정한 길이만큼의 보정량. 이게 보정량이었죠. CH라고 불렸던 거. 그죠? 자, 얼마 쟀대요? 400.423 미터였고요. 미터고 평균 공률 반경은 6,400km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높이가 고도가 얼마래요? 300m라고 그러니까 킬로미터를 없어지기 위해서 킬로미터로 바꿉시다. 그러면 0.3km가 되겠죠. 측정한 거리는 400.423m가 될 거고요. 킬로미터는 서로 나눠줄 거고 상쇄되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400.404m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리 측량에 대한 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